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여자는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 제 월급의 3배였습니다. 가난한 년이 우리 집에 꿈도 꾸지 마.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은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사장님, 11호점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 지연이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역 인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월세 800만 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위치 괜찮네요. 진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밤이었지만 여전히 불빛이 환했습니다. 고급 차들이 거리를 오가고 명품 매장마다 손님들이 붐볐습니다. 저는 이 거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순회 카페 체인의 대표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1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곧 11번째가 오픈됩니다. 직원은 80여 명. 연 매출은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숫자로는. 하지만 가끔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2018년 29살이었습니다. 저는 홍대 입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서빙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있었으니까. 강준호. 31살. 중견 건설사 대리였습니다. 키 큰 편이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저를 볼 때마다 순애야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10년 지기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연인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가 한강공원에서 프로포즈했습니다. 순애야, 나랑 결혼하자. 꽃다발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저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뵙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토요일 오후 준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40평대. 깨끗하고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박영자 씨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파마를 한 머리, 화려한 옷차림. 손목에는 금팔찌, 목에는 진주 목걸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순애입니다. 저는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한우 세트, 15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겐 큰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선물을 받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 들어와.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순애 씨, 직업이 뭐예요? 식당 서빙 일하고 있습니다. 서빙? 영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학은? 졸업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영자 씨는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순애는 정말 성실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 영자 씨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십니다. 형제는 혼자입니다. 영자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순애 씨, 영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랑 점심 먹어요. 단둘이. 네,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영자 씨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분이긴 한데 괜찮을 거야. 그럴까? 응. 걱정 마.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정오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1인분에 10만 원.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손목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막혀서. 버스로 왔어요?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프랑스어로 적힌 요리 이름들. 가격은 모두 10만 원대.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이걸로. 순애 씨도 같은 걸로 주문하죠. 영자 씨는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작은 음식들.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였고 어떤 걸 먼저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영자 씨가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 씨,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영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테이블 옆에 놓인 명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 정도 가방은 하나쯤 있어야죠. 영자 씨는 손목시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2천만 원이고요. 우리 집안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우리 집이랑 안 맞아요. 대학도 못 나왔고 직업도 서빙이고 집안도 가난하고 우리 집 며느리감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제가 사랑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다고요? 영자 씨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준호 월급보다 적게 벌 거예요. 준호는 대기업 다니고 앞으로 승진도 할 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서빙?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만해요. 영자 씨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가난한 년이 우리 집에 꿈도 꾸지 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만 가세요. 준호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어머님, 나가요.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예요. 영자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지금. 순애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준호야, 나 정말. 순애야, 미안해. 근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우린 안 어울려. 나는 대기업 다니고 너는 서빙이고 솔직히 격차가 너무 크잖아. 준호야, 우리 10년을 알았잖아. 2년 동안 사귀었잖아. 그래. 근데 결혼은 다른 문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준호야. 미안해, 순애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10년.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2년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저를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난. 2024년 11월 현재.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순애 씨,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제가 사무실 앞에 있는데 같이 먹을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석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소박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석은 제가 이런 곳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계약 잘 진행됐죠? 네. 11호점 다음 달에 오픈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민석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 6년 전이요. 제가 파혼당했을 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파혼당한 게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민석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살아남는 것도 강한 거예요. 저는 민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파혼 직후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서 청첩장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재벌가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혼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애초에 저를 사랑한 적 없었다는 것을, 그저 편하게 사귀던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어. 절대 다시는 가난하다고 비웃음 당하지 않겠어. 나를 증명하겠어.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믿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준호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 2018년 3월 파혼 후 일주일. 저는 식당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고 접시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괜찮아? 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안 어울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영자 씨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가난한 년이 우리 집에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 반짝이는 금박, 청첩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화려한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2018년 4월 15일 강준호 최유진.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예뻤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청첩장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최유진 유진그룹 회장 장녀. 유진그룹. 재벌이었습니다. 준호는 재벌가 딸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파혼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청첩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주워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 적 없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한강공원에 앉아 마셨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소주 2병을 다 마시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준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4월 둘째 주 토요일, 청첩장에 적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날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결혼식 시간에 일을 해야 생각을 안 할 것 같았으니까. 저녁 6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애야, 손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네, 나가봐. 홀로 나가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준호 어머니 박영자 씨,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들 3~4명.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저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 저기 우리 아들이 차버린 그 애 아니야?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어디? 저기 앞치마 두른 애, 서빙하는 애.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여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 뭐 맛있어? 모든 메뉴가 맛있습니다. 그래. 근데 넌 여기서 뭐해? 아직도 서빙해? 네. 영자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우리 준호랑 사귀었대. 근데 가난하고 학력도 없고 해서 우리가 반대했지. 당연하지. 그런 애를 며느리로? 안 되지. 맞아. 가난하면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한테 매달리고 있더라고. 어머, 정말? 여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으려 했지만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준호 결혼식이었어. 재벌가 딸이랑 결혼했지. 대박. 축하해. 고마워.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고 똑똑해.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좋고 역시 준호는 복이 많네. 영자 씨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며느리는 저런 애랑 차원이 다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비웃었습니다. 왜 화났어? 사실인데.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 근데 분수는 알아야지.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저는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주세요. 영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손님한테 나가라고? 주문 안 하시면 나가셔야죠. 야, 이 애가 지금.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저의 교육 어떻게 시킨 거예요? 손님한테 나가라고 해요. 사장님이 당황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동료 언니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순애야, 왜 그래? 언니,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1시간 후 영자 씨 일행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애야,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손님이야. 네. 오늘은 집에 가. 쉬어. 식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 수수한 옷,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일까? 거울 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준호의 결혼식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아름다운 신부, 웃고 있는 신랑,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영자 씨의 자랑스러운 얼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가난한 게 죄인가?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사랑도, 인격도, 성실함도 돈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사랑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사귀던 여자였을 뿐. 진짜 결혼 상대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표, 카페 창업하기, 성공하기, 절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글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취급받지 않겠어. 나를 증명하겠어. 잘 살아서 보여주겠어. 그게 저의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순애야,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무슨 일인데? 카페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사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넌 여기보다 더 큰 꿈이 있어야 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라, 순애야. 넌 할 수 있어. 사장님의 격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홍대 입구의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시급은 5,000원. 식당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했으니까. 카페 운영을, 커피 만드는 법을, 손님 응대를,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바리스타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비는 60만 원.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했습니다. 이건 투자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매일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카페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언젠가 제 카페를 열기 위해 어느 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쇼윈도에 명품 가방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300만 원. 영자 씨가 보여줬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가방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증명할 건 가방이 아니야. 나 자신이야. 2019년 1년 후 카페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석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시급도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배워야 했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다른 카페들을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카페, 작은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모든 카페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메뉴는 무엇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손님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순회 카페 창업계획, 위치 홍대 입구 또는 신촌, 크기 15평, 초기 자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 인테리어 1천, 운영 자금 1천, 메뉴 커피, 디저트, 컨셉 합리적 가격, 정직한 재료, 따뜻한 서비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저는 1년 동안 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좌절하려는 순간 카페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30대 중반 남자. 항상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사업 계획서 쓰고 계세요? 네. 아까 노트 보이던데 카페 창업 계획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냥 생각만.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민석 벤처투자 대표. 투자자예요. 투자자요? 네. 작은 사업들에 투자하는 일을 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사업 계획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일주일 후 저는 민석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가 아니라 그의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건넸습니다. 민석 씨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30분 후 민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감사합니다. 특히 정직한 재료, 합리적 가격이라는 컨셉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일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직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5천만 원 투자할게요. 지분 20%로요. 5천만 원이요? 네. 순애 씨가 3천만 원 모으면 제가 5천만 원 투자해서 총 8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건 투자예요. 제가 순애 씨를 믿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2020년 3월 드디어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민석 씨가 약속대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8천만 원. 부족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대 입구 골목길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12평, 테이블 6개, 간판은 순회 카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 가구 배치, 조명 설치, 민석 씨도 와서 도와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5명 왔습니다. 매출은 3만 5천 원. 많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카페였으니까, 제 손으로 만든 카페였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매출은 20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석 씨가 걱정했습니다. 순애 씨, 괜찮아요? 수익이 너무 적은데.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순애 씨는 정말 긍정적이네요.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민석 씨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로 갔습니다. 직접 빵을 구웠습니다. 커피 원두를 로스팅했습니다. 정직한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비싸더라도 좋은 걸 썼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빵도 맛있어요. 다른 데랑 달라요. 여기 자주 올게요. 단골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매출이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후 800만 원. 1년 후 1200만 원. 카페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장했습니다. 2022년 4년이 지났습니다. 순애 카페는 홍대에서 유명한 카페가 됐습니다. SNS에 리뷰가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정직한 재료, 합리적 가격. 최고. 사장님이 직접 만든 빵 꼭 드세요. 여기 진짜 숨은 맛집. 매출은 월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민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순애 씨, 2호점 내는 거 어때요? 2호점이요? 네. 1호점이 이렇게 잘 되는데 확장해야죠. 하지만 돈이 제가 추가 투자할게요. 7천만 원. 저는 고민했습니다. 확장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전할까?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해볼게요. 2호점 내볼게요. 민석 씨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봐요. 2023년 2호점을 신촌에 열었습니다. 이번엔 20평, 테이블 10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민석 씨가 8천만 원, 저는 7천만 원을 댔습니다. 2호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3호점을 열었습니다. 4호점, 5호점이 이어졌습니다. 강남, 잠실, 건대, 수원, 분당. 순애 카페는 체인이 됐습니다. 2024년 초 저는 35이 됐습니다. 순애 카페는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80여 명. 연 매출은 30억 원.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6년 전 파혼당했던 날, 영자 씨가 비웃던 얼굴, 준호가 차갑게 전화를 끊던 순간,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날 무시할 수 없어. 나는 증명했어.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성공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순애 씨 행복해요? 네.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안 밝아 보여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성공은 했는데 뭔가 허전해요.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목표였으니까요. 네. 순애 씨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였어요? 증명하려고, 복수하려고 아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으니까. 이제 증명했어요. 순애 씨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민석 씨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복수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준호와 영자 씨를 넘어서기 위해,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복수가 아닌 진짜 제 행복을 위해서?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본점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지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강준호 씨 기억하세요? 사장님 대학 동기라고.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강준호. 6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부동산 업체 파산했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지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강준호 대표 운영 준호개발 파산. 채권자 30억 규모. 사진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준호가 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준호 37씨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 업체 준호개발이 지난주 파산 신청을 했다. 채권 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강 씨는 개인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개인 파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아니었습니다. 동정?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감각. 그냥 남의 일 같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라서. 아, 그렇구나. 근데 완전 망했대요. 부인도 이혼했대요. 그래. 네. 재벌가 딸이랑 결혼했는데 돈 다 날리니까 바로 이혼 신청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6년 전 저를 버린 남자. 재벌가 딸과 결혼한 남자. 그 남자가 이제 파산했다고. 오후 옛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야, 나 미경이야. 미경아. 오랜만이다. 응. 근데 준호 소식 들었어? 응, 뉴스에서 봤어. 완전 망했더라. 나 어제 준호 봤는데 진짜 초라하더라.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이랑도 이혼했고 집도 다 날아갔대. 지금 고시원에서 산대. 그리고 말이야, 엄마도 완전 망했대. 준호 보증 서줬다가 재산 다 날렸대. 박영자 씨도? 응. 대치동 아파트도 팔렸고 지금 월세 살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영자 씨 모두 몰락했다고. 6년 전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그들이. 그날 저녁 민석 씨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요즘 자주 저와 식사를 했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하고 일상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순애 씨, 민석 씨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지켜봤어요. 순애 씨가 힘들 때 표정 압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약혼자, 기억하시죠? 강준호 씨요? 네. 그 사람 파산했대요.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재벌가 딸과 결혼했죠.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망했대요. 부인도 이혼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어떤 기분이에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쁠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순애 씨는 이미 그 사람을 넘어섰으니까요. 이제 그 사람은 순애 씨 인생에 없어요. 민석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애 씨,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순애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저한테 기대세요. 전 항상 순애 씨 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석 씨는 6년 동안 제 곁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친구이자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준호 부동산 업체 파산, 재벌 부인, 파산한 남편과 이혼, 준호개발 채권자들, 강준호 고소, 준호의 최근 사진도 있었습니다. 6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치고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6년 전의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성공한 당당한 여자. 이제 정말 끝났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와의 과거, 영자 씨의 모욕. 그 모든 게 이제 정말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6년을 달려왔는데 정작 복수할 대상이 스스로 무너졌으니까. 제가 직접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망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복수가 아닌 진짜 제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본점 카페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직접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현장에 나와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손님들과 소통하고 직접 커피를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후 3시쯤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누군가 울먹이는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기, 손님 일어나세요. 직원 지연이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영자 씨였습니다. 6년 전 저를 모욕했던 준호 어머니. 영자 씨는 저를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애 씨, 순애 씨잖아요.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 되어줘요. 제발요. 영자 씨가 무릎을 꿇은 채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사장님 아는 사람인가 봐. 저는 재빨리 영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승낙할 때까지 안 일어나. 영자 씨는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연 씨, 손님들께 커피 서비스 드려요. 잠깐 자리 비울게요. 네, 사장님. 저는 영자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사무실로 가요. 순애야,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영자 씨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영자 씨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금팔찌도 진주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신데요? 6년 전에 너한테 그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해. 영자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 지금 생각하면 너 같은 며느리가 최고였어. 성실하고 착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난한 년이 우리 집에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영자 씨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6년이 지워지나요? 영자 씨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야, 제발 우리 준호 좀 살려줘. 뭐라고요? 준호가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한테 쫓기고 고시원에서 살아. 제발 좀 도와줘. 제가 왜 준호 씨를 도와드려야 하죠? 영자 씨는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제발, 너밖에 없어. 내가 성공했다는 거 알아. 제발 우리 준호 좀. 어머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준호 씨의 옛 약혼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남이에요. 순애야. 그리고 6년 전에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가난하다고 무시했잖아요. 서빙한다고 비웃었잖아요. 분수를 알라고 했잖아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공했다고 며느리 되어달라고요? 웃기지 않나요? 순애야,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죠? 어머님은 절 사람으로 안 보셨잖아요. 돈으로만 봤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전 어머님을 도울 수 없어요. 순애야. 영자 씨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신 대가예요. 어머님은 제가 가난할 때 저를 무시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영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순애야, 제발, 마지막으로, 안 됩니다. 영자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년 만에 영자 씨를 봤습니다. 한때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통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6년을 달려왔는데
정작 복수할 대상이 스스로 무너졌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오늘 있었던 일 좀 얘기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준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민석 씨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카페 근처 조용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모르겠어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해요. 6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빌면 저는 차갑게 거절하는 거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순애 씨. 민석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순애 씨 인생을 사세요. 제 인생이요? 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세요. 저는 민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사람. 투자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 민석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전 항상 순애 씨 편이에요. 3일 후 화요일 저녁, 본점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문 닫았어요. 제발, 순애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강준호. 저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쳤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순애야,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 없는데요. 제발 10분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 씨, 먼저 퇴근하세요. 전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네, 사장님. 수고하세요. 지연과 다른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카페에 저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요? 물만 주면 돼.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준호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나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나, 준호 씨,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존댓말 하세요.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준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았어.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년 전에 정말 미쳤었어요. 엄마 말만 듣고 순애 씨를 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요? 네, 미안하다고 하러 오신 거예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애 씨, 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알고 있어요. 뉴스 봤어요. 그럼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네, 파산하셨죠? 부인도 이혼하셨고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부동산 개발하겠다고 빚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리고 유진이, 아니 전 부인이 돈 다 날리니까 바로 이혼 신청했어요. 사랑이 아니었나 보네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사랑이 아니었어요. 전 돈 때문에 결혼했고 유진이도 집안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럼 서로 필요한 걸 얻은 거네요. 좋았겠어요. 순애 씨,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는 달랐어요. 뭐가요? 순애 씨는 진짜였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돈도 없고 집안도 가난했지만 전 행복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어리석었어요. 돈이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맞아요. 어리석었죠.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고시원에서 살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순애 씨 카페에서 일이라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순애 씨, 제발.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요. 순애 씨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일어나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절 사랑한 적 없어요. 사랑했다면 어머니한테 맞섰겠죠. 하지만 준호 씨는 편한 길을 택했어요. 재벌가 딸과 결혼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재벌가 딸이 떠나니까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순애 씨 제발이요. 전준호 씨의 대체품이 아니에요. 편할 때만 찾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전준호 씨를 도울 수 없어요. 순애 씨, 준호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지금 장난해요? 진심이에요. 정말. 준호 씨, 전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6년 전에 그 순애가 아니에요. 전 성공했어요. 제 힘으로. 준호 씨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준호 씨가 필요 없어요. 전혀.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이미 6년 전에 끝났어요. 준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순애 씨, 괜찮아요? 민석 씨, 고마워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와주세요. 10분 후 민석 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석 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민석 씨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 씨 인생을 사세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미래요? 네. 행복한 미래요. 준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11호점 오픈 준비를 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민석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 씨는 6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했고 당당해졌어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민석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전 6년 동안 순애 씨를 지켜봤어요. 네. 처음엔 투자자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애 씨가 좋아졌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강해요. 그런데 동시에 따뜻하고 상처받기 쉬워요. 민석 씨, 전 그런 순애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애 씨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제 순애 씨가 과거를 정리한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민석 씨는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래요? 민석 씨,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민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사람,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준 사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민석 씨를 좋아한다는 것을. 언제부터였을까? 어쩌면 오래전부터였을지도.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 저는 민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민석 씨를 좋아해요. 민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민석 씨가 제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순애 씨, 민석 씨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민석 씨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준호도 영자 씨도 그 모든 상처들도 이제는 미래를 볼 시간이라고. 3개월 후 2025년 2월 순애 카페 11호점 오픈식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30평 매장. 많은 사람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직원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민석 씨. 테이프 커팅을 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카페 대표 김순애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민석 씨와 함께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11호점까지 왔네요. 민석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애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역 거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과거의 일 같았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12호점 계획은 없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있죠. 근데 이번엔 천천히 하고 싶어요. 왜요?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왔거든요. 복수하려고, 증명하려고. 근데 이제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행복을 느끼면서.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전순애 씨가 행복하면 돼요. 2달 후 4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거리는 화사했습니다. 저는 민석 씨와 함께 여의도 윤중로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순애 씨, 민석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민석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저도요. 우리는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본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며 지난 6년을 떠올렸습니다. 파혼당했던 날, 모욕당했던 날, 악착같이 일했던 날들, 성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민석 씨를 만난 날,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애 씨? 준호였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통화하고 싶었어요. 순애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운데요? 순애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순애 씨 같은 사람을.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전 다 잃었어요. 준호 씨, 괜찮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냥 순애 씨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행복하세요, 순애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1년 후, 순애 카페는 15개 매장으로 확장됐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복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약혼했습니다. 조용한 약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직원들, 단골 손님들. 약혼식이 끝나고 민석 씨와 둘이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순애 씨, 민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씨? 민석 씨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김순애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민석 씨는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와, 순애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들, 단골 손님들, 친구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제단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신부 김순애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신랑 이민석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민석 씨는 저를 안아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었다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라고. 피로연이 끝나고
민석 씨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만 보면 됐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저를 버린 준호 씨 고마워요. 민석 씨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저를 버렸으니까 제가 민석 씨를 만났잖아요. 민석 씨는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저도 고마워해야겠네요. 네. 우리 둘 다 고마워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3년 후, 저와 민석 씨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은서였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의 카페는 20개 매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준호를 봤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준호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준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먼 과거의 인연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민석 씨가 은서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다행이다. 민석 씨는 저와 은서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그날 밤 은서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